네,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배우분들도 박수를 치면서 함께 반갑습니다. 대회비의 감독님과 배우분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진웅 씨 오랜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제작 보고회 되면은 굉장히 긴장되는데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그리고 귀하신 거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유익하게 한번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성민 씨. 예, 새해 처음 뵙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무열 씨.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일부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마스크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채로 뵐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 또 영화로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또 기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원태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 대회비 이원태 감독입니다. 오늘도 아직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서 대회비가 최초로 공개되는 공식적인 자리인데요. 정말 기대했던 작품이니만큼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자리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영화 대회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회비, 제목부터가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사실 저는 이 진행 섭외를 받고 영화 제목이 뭐냐 담당자분께 여쭤봤더니 대회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떤 영화길래 제목까지 대회비로 붙이냐, 저한테는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거든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히지 않는 이 제목 대회비. 감독님, 제목을 대회비로 하신 이유 좀 여쭤볼게요. 이제 저희 영화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그 중심 소재가 이제 비밀 문서를 손에 이렇게 쥐게 된 해웅이 이제 순태와 필도라는 두 주인공과 함께 벌이는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대회비이기도 하고요. 이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나 이 이야기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모르거나 무시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또 현실이 아닐까. 이 영화 자체가 하나의 또 대회비가 아닐까. 그런 이중적 의미의 제목입니다. 그런 중의적인 의미의 제목에 대한 의미까지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배우분들도 아마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작품을 처음 만나셨을 텐데 조진웅 씨 어떤 점에 끌려서 대회비를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제작진의 꿰매 넘어간 거죠. 제작진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요. 워낙에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작업도 같이 해봤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았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았다. 근데 이상하게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해서 단번에 승낙을 했던 선택을 딱 하게 되신. 그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신 제목에 얽힌 그런 중의적인 의미도 이미 알고 계셨나요? 그쵸, 시나리오 봤으니까요. 딱 보시면 느낌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하네. 예. 왜 대회비인지에 대한 중의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작품을 보시면은 다 이해하실 거고, 전 그런 것보다도 우선 이것은 다른 어떤 그 소우주 형태의 이야기이지만 이거 자체가 가지는 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특정 단체나 특정 이런 것을 특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성민 씨는 어떤 점에 끌려서 선택하셨나요? 예, 일단 이야기가 매력적인 이야기였었고요. 그리고 이원태 감독님하고 작업을 해보고 싶었었고, 또 아까 진웅 씨도 이야기했지만 같이 참여하고 있는 배우들
조진웅이라는 배우랑 같이 연기하는 건 늘 설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였었고, 무엇보다 또 그 제가 맡아야 될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작업이다 생각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끌리셨는데 그 설렌다는 단어가 참 좋네요. 이 느낌이. 자, 무열 씨 어떤 점에 이끌렸나요? 예, 저도 시나리오를 봐가지고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회비라는 그 제목의 중의적인 그 메시지가 저한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혹은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본인만의 그 대회비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주인공 해웅과 그리고 순태 그리고 필도 그리고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되게 또 그 부산이라는 무대에서 현실적으로 되게 잘 그려진 시나리오라는 어떤 그런 감상을 느꼈고요. 또 감독님과는 두 번째 작업이어서 워낙에 믿음이 있었고 옆에 계신 선배님들과 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들이 저한테 되게 영광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 세 분이 배우 세 분이 잘 앉아 계시는데 좋네요. 정말 좋네요. 빨리 보고 싶네요. 예. 아마 이원태 감독님 지금 저랑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완전 그렇습니다. 예. 감독님의 그 제목에 얽힌 의미 그리고 또 배우분들이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듣고 나니까 이 영화가 또 어떻게 시작됐고 이분들이 또 얼마나 아주 탄탄한 초석을 다지셨는지가 느껴집니다. 데뷔는 뭐 영화적 쾌감을 높이는 뭐 소재 스토리는 물론이고요. 지금 이 배우분들이 어떤 연기 시너지를 보여주실지가 무척 궁금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품인데요. 자, 그렇다면 연기 마스터들의 완벽한 연기력, 캐릭터 소화력을 어떻게 표현해 내셨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데뷔 마스터 캐릭터 영상 만나보시죠. 연기 마스터들의 국보급 연기를 엿볼 수 있는 마스터 캐릭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진짜 연기가 살벌하다라는 표현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연기들, 눈빛, 뭐 표정 다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분 한 분 캐릭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캐릭터는 해웅입니다. 해웅. 조진웅 배우님, 그 조금 전에 영상에서 감독님께서 해웅은 인간적인 면과 무서운 면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양가적인 캐릭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해웅. 전 들으신 대로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뭐 언제나 정의로울 수 없고 언제나 또 저기 할 수 없으니까 뭐 그 상황과 그 어떤 본인의 처지를 가장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항변할 수 있는 그냥 우리들 사람 그렇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난 이래라고 얘기는 안 했을 뿐이지. 예. 저희 아마 다 그렇게 사실걸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만드는 사람이 의인이고 영웅이 될 수 있는 건데 참 그런 간악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저라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저런 지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상당히 괴로웠지만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던져야 되겠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해웅은 뭐 의인이나 위인은 아니고 우리네. 그 모르겠어요. 그게 한 명이다. 보는 사람 보시는 분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 하면 그것이 의인이나 영웅이 아니더라도 참 공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나누자면은 그쪽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튼 좀 억울한 애예요. 예. 이제 들었어요. 해웅은 억울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완전히 해웅한테 몰입한 조진웅 씨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사실 이 해웅 캐릭터는 이원태 감독님께서 조진웅 배우를 영순이로 생각하시고 각색 시작할 때부터 생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조진웅 씨여야만 했습니까? 가성비?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40대 보통의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견이 분분한데요. 예. 동네에서는 좋은 형, 좋은 동생,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명분이 있고 그런 40대의 남자가 이 사회적으로 어떤 생존의 위기 상황에 몰리면서 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남기 위해 점점 이렇게 악의 축으로 들어서서 변해가는, 그러니까 보통의 일상의 모습과 그 변해가는 미세한 그 디테일, 그 다음에 변하고 난 뒤에 그 변해버린 무서움,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해낼 수 있는 배우라고 확신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부산이 배경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 특유의 그 감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배우는 조진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한 번도 뭐 다른 배우를 생각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각색 시작하자마자 바로 만나서 이야기했고요.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뭡니까? 왜 또 이 어려운 걸 저한테 주세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웅아 이번 캐릭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아시면서 왜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한다 그랬죠. 예. 정말 흔한 서로 믿는 찐친 감독님과 배우의 대화를 들어보는 것 같았고, 스며들고 몰아치는 그 모든 연기를 표현해낼 수 있는 해웅은 조진웅이다 라고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민 배우님이 연기하신 순태 만나봅니다. 이야, 지금 저 눈빛 좀 보세요. 지금 이게 식당 같은데요. 저기서 딱 밥알이 몇 개고 해야 될 것 같은 지금 딱 느낌이 바로 그 대사 직전에 표정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예, 이성민 배우님이 연기하신 순태, 정말 연기할 때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순태 어떤 인물인가요? 순태야말로 대회비입니다. 대회비. 네. 대회비 제목이기도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일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끔 상상을 해보는데,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우리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인물의 어떤 상징,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순태는 어떻게 어쩌면은 영화 제목처럼 대위비 같은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태 자체가 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할 때 네. 뭐 현장에 와서 뭐 서로 분장들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업 저도 많이 해봤고 많은 이성민 선배님을 뵀었지만 그냥 그 사람 같아요. 항상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나쁘다. 막 그런 생각. 진짜 순태. 예. 저렇게 사시는 분 아닐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뭐 어떤 리액션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만 지켜보고 있어도 막 복을 차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억울하고, 억울해. 그죠? 나는 억울했어요. 그래서 선배님 캐릭터가 그 연기를 통해서 그런 장면이나 그런 그 쇼트에 나오는 어떤 에너지를 본인의 연기로서 그렇게 다 풀어주시지 않으셨나.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사진에 초밥을 올려놓으면은 밥알 세야죠. 예, 맞죠. 되겠네요. 예. 240개인데 하고 돌아보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기에 뭐가 들어와도 지금 셀 수 있는, 예. 근데 지금 놓치실 뻔 했는데, 조진웅 배우가 이성민 배우께 고맙다고 제가 표현을 민망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민망해서 거죠. 지금 저희 초밥을 서로 칭찬하는 거 어색해. 하셔야 돼요.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마스터라고 하실 때 저희 셋 다 지금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저는 집에 갈까 싶었어요. 잘못 온 것 같다. 아니, 근데 세 분을 마스터라고 안 하면 누구한테 마스터라 그럽니까? 있겠죠. 욕먹어요. 네, 욕먹어요. 아니, 그러면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아니, 그나저나 이번에 진짜 놀라운 게 순태가 외형적인 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연기는 뭐 당연히 또
잘 해내셨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할 거고, 짧은 머리,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염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절룩거리는 걸음걸이까지 완벽하게 순태로 변신을 하셨는데, 이러한 순태의 특징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뒤에 숨어 있는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외비, 그런 부분이 대외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 캐릭터 저런 외형이 나오기까지 숨은 공로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저렇게 만나고 있지만 뒤에서 정말 피땀을 흘리고 용을 쓰고 많은 자료들을 들이밀고 했던 많은 스태프들, 그리고 또 끊임없이 회의했던 감독님 덕분이죠. 예, 그렇게 해서 저런 외모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캐릭터, 저런 외모를 한 번쯤은 영화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저도 나름 했었던 것 같고요. 한번 좀 그려봤다. 예. 제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을 드리면 완전 미팅 초반에 네. 제안을 직접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읽고 캐릭터를 생각을 많이 하고 이미 오셔가지고 순태의 외모는 이러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먼저. 대회비였는데. 데뷔인데 지금 말씀을. 오늘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첫 제안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의상 분장팀, 미술팀하고 다 이야기해서 만든 거지만 어쨌든 첫 제안을 시작은, 예, 예. 배우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예, 서로의 공을 서로에게 넘기고 있는 이 훈훈한 현장. 이제 김무현 씨를 만나볼 텐데요. 필도 만나봅니다. 아, 눈빛 좀 보세요. 와. 자, 필도는 본인께서도 이제 영상에서 얘기를 했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욕망, 욕심이 담겨 있는 캐릭터다. 필도 연기할 때 어떤 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체중 유지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모습과 영상 지금 스틸의 모습은 너무 달라서 예. 예. 아니 감독님께서 제가 이 작품 처음 미팅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캐릭터 외형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해도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때 분명히 그 살을 찌우는 거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주먹을 쓰는 캐릭터다 보니까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미팅, 그러니까 촬영 한 달 남았을 때 네. 갑자기 살을 좀 찌워야 될 것 같다고. 한 달을 앞두고 예. 예, 그래서 한 달 만에 진짜 열심히 먹고 막 운동해가지고 너무 좋은 제안 아니야? 우리는 너무 쉬운 거 같은데? 난 너무 우리 형님들 정말 살 찌우는 거야, 뭐. 예, 아니, 인지할 수 있어. 그래서 좋았죠. 예, 금세할 수 행복했습니다. 있어. 예. 지금 우리 김무열 배우가 얘기했던 의도와 전혀 분위기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아, 제 의도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참 감사하다, 감독님께. 촬영 내내 먹을 거를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마음껏, 찌울 수 있는 예, 마음껏 몇 먹을 킬로, 수 있었어요. 몇 킬로 중량했습니까? 몇 킬로? 한 12kg, 13kg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느 킬로가 넘어서면 감량만큼 힘든 게 또 증량이거든요. 예. 안 힘들다니까요. 사실 나도 알아요. 근데 이게 김무현 씨는 그동안 계속 비슷한 체중을 유지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먹고 있었구나. 있었구나. 네네네. 계속 먹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굉장히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보면 계속 먹고. 예. 뭘 먹고 있던가요? 그냥 과자 같은 거 계속 먹고 있던 기억이 나네요. 쉬는 시간마다. 지금 감독님이 굉장히 뿌듯한 눈빛으로 한 달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감독님. 왜냐하면 악인전 때 15kg 찌는 걸 봤거든요. 제가. 이미. 예.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다른 작품을 위해서 남겨뒀다가 한 달 전에 급하게. 대단합니다, 진짜. 한 달에 15kg는, 나도 그건 좀, 잘 찌름지만, 한 달에 15kg는 좀 힘들다. 조진웅 씨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15kg. 전 2주면 돼요. 정말. 과자 같은 거 먹고 앉죠. 밤 12시 이후에 끓여야죠. 끓여야 된다. 불을 끓여야 된다라고 또 선배께서 아주 따뜻한 조언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지금 이제 다시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대회비를 통해서 김무열 씨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제가 네. 진흥군이 제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무열군 얘기를 할게요. 네, 좋아요. 이 작품 끝나고 저 소년심판에서 무열 씨를 만났어요. 아, 이 작품이 끝나고, 네. 이 작품 할 때 진짜 깡패 같았어요. 정말 네. 그 역할에 몰입한 거죠. 네. 뭐 이렇게 많은 그런 캐릭터들이 한국 영화에 나왔지만 저 각진머리는 굉장히 드문 머리였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싸나운 데인 줄 알았었어요. 네, 현장에서 그쵸. 이 작품으로 만났으니까. 외형으로 네. 처음 만났는데 소년심판을 갔는데 어떻게 그런 얼굴로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해서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그 당시 제가 소년심판 그 인터뷰 때 굉장히 극찬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새삼 다시 이 얼굴 만나니까 그쵸. 저도 굉장히 놀랍고 앞으로 엄청난 기대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정말, 예, 또, 애정어린 선배의 칭찬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과연 현장에서는 어땠는지, 현장에서는 굉장히 치열하면서도 훈훈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대회비 영상을 또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리드미컬 제작기 영상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정말 리듬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한 스타일리시한 리드미컬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왠지 이게 영화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올라갔고요. 그리고 대회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살짝만 맛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해지는 이 시점에서 제가 대회비의 탄생 비하인드를 단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명 대회비 단독 공개 비하인드 토크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요. 금고가 있습니다. 대회비 문서라면 이 정도 금고에는 들어가 줘야겠죠. 제가 지금부터 지금 뭐 조진웅 씨도 금고를 한번 만져보시는데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비 문서가 지금 저에게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분들과 감독님도 무척 긴장한 것 같은 그런 눈빛인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조진웅 씨? 모든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요? 뭘 것 같으세요? 글쎄, 우리들 일상은 아닌 것 같고. 공개되기 전에 보는 게 좋을 텐데요. 자, 하여튼 봅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가 있는지. 바로 명품 더블 캠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성민 씨? 명품 더블 캠이 알고 계셨습니까? 뭔 소리를 하시고 이거 대비 문서에서 지금 갓 꺼냈는데 모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면 소름 끼치실 거예요. 감독님하고 진웅 씨 케미? 그뿐이 아니에요. 명품 더블 케미가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진웅 씨와 이성민 씨 보안관에서 만나셨죠? 저희 자주 만났어요. 아니 최근에 또 그 전에 보안관에서 만나시지 않았어요? 공장에서도 만났고 공장에서도 만났고요. 군도에서도 만났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만나셨어요? 사랑하니까. 많이 만났습니다. 두 분의 호흡은 사실 환상의 호흡이라는 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이원태 감독님과 우리 조진웅 배우는 또 대장 김창수에서 만나셨죠. 그리고 김무열 배우와 우리 감독님께서는 악인전을 통해서 칸까지 방문을 함께 하셨습니다. 서로 만나기만 하면 엄청난 케미를 발산하는 명품 더블 케미입니다. 자, 조진웅 배우님, 이성민 씨와 이번에 다시 만나셨어요. 어떠셨나요? 아니, 아까 분명히 저희가 대기실에서 케미 이런 얘기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이게 근데 비밀 문서로 나오지 문서로 않았습니까? 바로 나오네요, 이게. 예, 이거 부탁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 케미가 좋은데 예. 왜 이렇게 물어보? 그 케미가 좋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어떠셨어요? 다시 만났는데. 전 너무나도 존경에 마지 않는 선배님이고 그리고 현장을 너무 온화하고 평화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야 뭐 오시면 너무 든든하신 선배님이죠. 그리고
언제나 그랬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는 뭐 케미 이런 걸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죠? 예, 이성민 씨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어떠셨나요? 다시 만난 조진웅 씨.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웅 씨랑 같이 연기하는 건 굉장히 설레는 일이에요.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그 영화를 다시 선택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같이 작업하기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랑 같이 연기해서 그 나타나는 그 씬들의 그 뭐랄까 그 앙상블 그것이 상상해왔던 것보다 늘 좋아서 그 이상의 케미는 그 배우로서 서로 만났을 때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 작품에도 진군이 또 인연이 된다면은 또 만나고 싶습니다. 뭔가 뜨거운 무언가가 막 쫙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심. 예. 진심이 느껴지니까, 다음에 내가 또 작품을 선택하게 된다면 조진웅 씨가 이유가 될 것이다. 이것만큼 찬사가 어디 있을까요? 두 분 신뢰가 안 된다면 한 손을 좀 맞잡아 주시겠습니까? 한 손씩. 이렇게 맞잡아 주셔도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네. 앞을 봐주시죠. 표정 조금만 즐겁게. 이거 부탁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예. 너무, 정말 너무 훈훈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김무열 씨는 이원태 감독님과 이번에 다시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너무 좋았죠. 감독님이랑 마음이 일단은 편하니까 사실 대회비라는 작품에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처음 해보는 도전을 해봤어야 됐었던 작품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한테 가장 무게가 무거웠던 게 사실 부산 사투리였거든요. 예,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부산 사투리를 전혀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는 이렇게 농반 진반으로 그 사투리 연기는 못한다,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소원 장담을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홀린 듯이 감독님 따라서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너 서울 사람이었어? 네, 저 서울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서울 사람인 줄 예. 알았어요? 서울 사람. 감독님께서도 사실 저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 사투리 전혀 못 쓰는 거 아시는데도 저한테 그런 또 기회를 그쵸. 주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또 편안했지만 책임감도 있으면서 다만 감독님께서 또 경상도 분이시고 여기 두 선배님께서도 또 경상도 고향이시고 그래서 현장에 정말 든든한 아군들이 너무 많아서 현장에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준비할 때까지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또 감독님은 당연히 김무열 씨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떠셨나요? 악인전 촬영할 때 네. 형사 역할이었는데 무열이를 깡패를 시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그게 딱 맞는 깡패의 느낌이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대비되는 역할을 다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죠? 예. 예. 그리고 조진웅과 나란히 서 있는 김무열은 뭔가 또 다른 에너지가 나올 것 같다. 지금까지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그 에너지와 그 그림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성민 배우와는 이번에 처음으로 작업하셨죠? 어떠셨나요? 그렇게 이제 조진웅, 김무열? 김무열 이렇게 이제 캐스팅이 먼저 됐고요. 이제 사실은 우여곡절이 살짝 있긴 했었어요. 네. 처음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각색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우리 이성민 배우님도 스케줄이 조금 밀리면서 예.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나던 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큰 힘이 되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고. 제가 조진웅과 김무열의 케미를 제가 상상을 했던 그 케미에 이승민 배우가 딱 들어오면서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승민 배우님은 촬영을 하면서 저하고 공통점이 되게 많아가지고 나이도 같고 동네도 같고 이제 키우는 애도 나이가 1살 차이로 비슷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됐죠. 영화를 만들면서 친구가 됐고 다 만들고 나서도 동네에서 한 번씩 만나서 고기도 먹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TMI,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두 분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현장에서 이 배경이 또 약간 과거잖아요. 그렇죠. 92년. 옛날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공감을 안 하는데 감독님은 어쩌면 공감을 해서 동년배니까 바로 예. 끝인가요? 죄송합니다. 끝이에요. 정말 끝이에요. 예.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크로스를 조금 전에 해주셨잖아요. 우리 또 김무열 씨는 이원태 감독님과 다시 만난 그 케미. 두 분 신랑한다면 하트 한번. 네. 아이고 갑자기 자, 김무열 씨와 좋습니다. 이원태 감독님과 다시 만난 하트. 예,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992년 부산 그리고 18,000km입니다. 이성민 배우님께서도 과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1992년 부산이 배경입니다. 감독님, 왜 부산을 선택하셨는지와 이 18,000km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992년은 일단 실제로 총선하고 대통령 선거가 한꺼번에 한 해에 치러졌던 현행 헌법의 처음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아주 격돌하던 그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곳에 부산은 일제시대 이후에 일제강점기 이후에 전쟁 그러니까 전국의 이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려들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아닌가 역사성과 문화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리고 그 부산이라는 곳의 그 거친 투박한 정서 이게 이제 저희 작품 그 범죄 누아르라는 장르에도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이 딱 맞는 곳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 시대적 정서적 배경 때문에 이제 부산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18,000km는 그 1992년 부산을 저희들이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지금 아주 오래전 배경이라 지금 남아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전국을 정말 다 돌아다니면서 찍었거든요. 제가 타고 다니던 그 차량에 그 다녔던 거리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서 이 작품은. 이제 계산을 딱 해보니까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대략 한 18,000km가 넘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국 팔도를 다 다니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그렇다면 배우분들께 여쭐게요. 그 18,000km 안에 갔던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조진웅 씨 어디입니까? 저는 여수요. 여수. 맛있었어요. 그러면 얘기 시작한 게 뭐가 그렇게 맛있으셨나요? 뭐 다 맛있었어요. 예, 다 맛있어요. 예. 아니 왜냐면 사실 부산에 가면 조진웅 씨가 맛집을 추천해 주실 정도로 맛집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또 여수 맛집 이번에 또 제대로 아셨군요. 그러면.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 촬영하는 공간하고도 별로 안 떨어진 곳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막 이런 데가 있구나. 다 맛있죠. 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수가 또 굉장히 독특한 게 경상도하고 그 전라도하고 딱 경계 지점쯤 거제 맞죠? 예, 맞아요. 딱 그렇게 있어서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의 음식 맛의 어떤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전라도의 어떤 깊은 맛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한 몇 번 다시 찾아갔던 것 같아요. 여수의 그 음식에 푹 빠진 조진웅 씨의 모습이고요. 이성민 씨는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가셨던 데 중에. 저는 영화 배경이 부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산 촬영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전 부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해 그죠? 순대집이 남해였나요? 남해 순대집 이번 여수 여수 집이 기억나요. 바다를 향해서
스윙을 했던 그 영상에서 나왔던 예. 그 공은 다 수거를 했습니다. 예.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공은 다 수거를 했고 스텝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 수거를 했으니까 걱정 안 승태의 하시고. 집은 여수였다. 네. 아, 그곳이 또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무현 씨는요? 저는 뭐 하도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인상 깊었던 곳이 많았는데 인상 깊었던 음식이 저는 있어요, 오히려. 근데 진짜 음식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긴 해요. 예, 말씀해 주세요. 뭐 흔한데 돼지국밥이 부산에도 있고 거제에도 있고 진해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어. 예,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경상 지역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갈 때마다 이제 두 선배님한테 가끔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어디 가보기도 하고 되게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한 2박 3일을 만약에 내려가 있으면 한 5끼 정도는 돼지국밥으로 충당을 했어요. 근데 2박 다 3일 맛이 중에? 달라요. 예. 그 지금도 여전히 돼지국밥 러버 킬러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15kg 돼지국밥으로 뛰었다. 아,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 예. 서울에서만 거의 돼지국밥을 드시다가 이제 부산에 가서 지역마다 또는 뭐 다른 지역에서 먹다 보니까 또 그 깊은 맛이 다 다르죠. 예, 그 육수의 베이스가 달라요. 예. 우려내는 방식이 다 다르고 고기를 써는 방식이 다르고 밥을 마는 방식이 다 달라요. 여러분은 지금 영화 대회비 제작 보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잠깐 들어오신 분들은 장르가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진웅 씨 촬영하면서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지금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좋은 추억들이 참 많으실 텐데. 좋은 그냥 저는 연설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제가 뭐 어떤 그쵸. 근데 그렇게 분들을 모셔놓고 그렇게 연설을 하는 게 공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예. 공연에서는 얼마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정확한 워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원래 그렇게 또박또박하게 뭘 읽고 그런 걸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검사다, 뭐 변호사다, 뭐 판사다 이러면 정확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걸 진짜 못해요. 되게 버벅거리고 그러는데. 상상이 안 가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걸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났을 때 분명히 관객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을 어필해야 되고 자신의 의미를 관철시켜야 되고 이런 건 똑같은데 뭔가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들 하시는 게 대단하신 거구나. 그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는 그런 걸 한번 느껴보는 게 굉장히 재밌기도 했지만 굉장히 긴장되기도 했었던 네. 그런 부분이 맞아요. 혜웅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설하는 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또 새로운 모습 보여주실 것 같고 이성민 씨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촬영하시면서. 시간이 다 됐다고. 끝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저는 진웅 씨랑 선술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막 비수를 막 날리고 있는 씬인데 그 씬 찍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 유독 찍으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 티는 안 났죠. 힘들어하는 거 감독님.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 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가 전혀 안 났지만 힘들었었던 김무열 씨,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촬영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돼지국밥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무열 씨가 돼지국밥 먹는 씬이 혹시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예. 그게 나오면은 저희가 그 명연기를 또 만나볼 수 있었을 텐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많은 대회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증 있으신 우리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영화 대회비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할게요.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감독님, 사실 전작 악인전을 재밌게 보신 관객분들이 워낙 많아요. 예.
그래서 대회비를 기다리고 계시는 관객분들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회비의 관전 포인트를 좀 직접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장르적으로 범죄, 그 다음에 누아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누아르 영화들이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 또 다른 이야기를 제시하는 또 다른 누아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남자의 예측할 수 없는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운명의 소용돌이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르에서 오는 쾌감과 세 남자의 끝까지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관전 포인트를 듣고 나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왼쪽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요? 네. 마이크를 켜주시면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전달해 볼게요. 네, 혹시 지금 나오나요, 기자님?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성민 씨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작이 너무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캐릭터도 너무 강렬했는데 이번 대회비 역시 좀 아무래도 그 전작의 진양철 회장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캐릭터랑은 또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를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두 캐릭터의 삶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 두 캐릭터의 직업이 완전히 다르고 비슷한 지점은 그 말투가 경상도라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충분히 영화를 보시면은 그 뭐 진양철 캐릭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순퇴 캐릭터의 그 별미를 또 따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그 아까 조진웅 씨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성민 씨는 진짜 어떤 역할을 맡아도 그냥 그 인물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또 대회비가 개봉을 하고 나면 또 순태로서 오롯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여기 오른쪽 살짝 오른쪽 네,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좀 그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켜졌을까요? 자, 네, 켜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입니다. 저 감독님께 여쭤볼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전작의 악인전이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지점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또 어떤 캐릭터가 가장 사랑을 받을 것 같은지, 그리고 관객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리 없이 강하신 질문을, 네, 일단 어떤 캐릭터가, 예, 사랑을 받을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떤 점이 사랑을 받을 것 같은지 감독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작품? 악인전이 조금 더 그 액션 누아르에 좀 가까운 영화라고 한다면 대회비는 좀 더 그 인간의 욕망과 권력에 대한 그 돈과 권력을 쫓는 인간의 욕망, 그 다음에 그 배신, 이런 좀 더 본질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캐릭터, 모두가 매력적이지만 관객들이 어떤 캐릭터에 가장 놀랄까요? 이건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후반 작업하면서 후반 스태프들이 필도 이야기를 좀, 필도가 너무 멋있다?
그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필도 멋있다. 네. 아마 나이가 제일 어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여성 스태프분들이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나고요. 해주셨고요. 이번 작품 사실 이건 아직 개봉 전이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떨 것 같습니까, 감독님?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야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아니 뭐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같이 이제 영화라는 작품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대는 분들이 있고, 예, 돈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잖아요. 자기 돈을 대는 분들이 있고,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을 투자를 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을 걸고 이 작품에 들어와 있는 배우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최소한 예, 그러니까 좋은 작품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항상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BEP 넘기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나 뭐 우리 감독님께서는 올해 이 작품을 기다려준 관객들에게 좋은 작품을 선보이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니까 예,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작품 어떤 점이 사랑받을까라는 질문에 아마 조진웅 씨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긁으려고 하다가 아, 코를 긁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좋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캐릭터가 다 나쁜 놈들인데 그건 뭐 알아서 그렇죠.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강하게 갖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더 가는 캐릭터들이 아마 관객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혹시 또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네. 중앙에 살짝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herald 김다솔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조진웅 배우님 질문 드릴게요. 네. 또 워낙 또 감독님이 처음부터 또 점 찍으시기도 했고 엄청난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랑 찍으면서 이것만큼은 좀 너무하셨다 아니면 이것만큼은 좀 너무 감사하다 뭐 이렇게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감독님과 이번에 다시 만나셨는데. 저를 캐스팅한 것 자체가 너무하셨다. 뭐 이런 지경까지 만드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세상에 어떤 캐릭터가 쉽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이 작업은 중요하지 않은 걸 조망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모든 쇼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세상 어떤 배우든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동료 배우들과 그리고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협연하여서 풀어갈 것이냐의 관건인데 워낙에 감독님께서도 진두지휘를 잘해주셨고 성민영님께서도 뭐 옆에서 딱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그 물결살에 그냥 제 몸을 맡겼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생각해 보니까 기자님 질문에는 좀 그랬지만 김무열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요? 멋있었어. 캐릭터가. 캐릭터 전 이제 좋아해요. 왜냐하면 보시는 거하고 다르게 엄청 착하거든요. 보시는 거와 다르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도대체? 깡패처럼 착해요. 보이잖아요. 깡패처럼. 이 역할. 네, 깡패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착한데 아무튼 그 굉장히 좀 훈훈했었어요. 그런. 아니 근데 느낌이. 김무열 배우가 참 특이하게 작품을 함께한 모든 동료로 선배 배우분들을 다 자기 팬으로 만드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성민 씨도 말씀해 주셨고 팬이라기보다는 팬은 아니다. 예. 팬까지는 아닌데 되게 좋아하는 동생이다. 예. 정말 확실하신 분들은 예. 아무튼 기자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굉장히 운명적으로 분들을 만나서 거기에 그 승선한 기분이었고 일렁이면서 정말 신명나게 춤을 췄던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집니다. 오늘 조진웅 배우가 또 명언 하나 만드셨네요.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만들어준 그 물결에 몸을 맡겼을 뿐이다. 나는 그냥 흘러갔다. 별로 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 흘러갔잖아요. 예. 차려준 밥솥 먹은 것처럼 느껴요. 예, 예. 겸손한 이야기고요. 네. 흘러간 건 제가 흘러갔어요. 이분들 겸손의 숟가락을 얹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안 계시면 네,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이 작품 오래 기다려준 우리 예비 관객 여러분들과 기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조진웅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아직 끝나지 않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아직 그 질병이 남아있죠. 그러나 저희들 언젠가 이겨낼 것이고 그걸 뚫고 저희가 또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됐으니까 새해 맞아서,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작품이 되도록 마무리를 잘 마치고, 아주 당당히, 그 3월 1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기자님들 귀한 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성민 씨. 예,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또 뵀었는데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무현 씨. 예.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비가 3월에 개봉을 하는데 봄이 오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을 대회비가 우리 극장가에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태 감독님. 예, 영화 대회비는 지금 앞에 계시는 정말 최고의 연기 절정의 대한민국 대표 배우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못했던 정말 명품 조연분들이 같이 만든 최고의 스태프들과 제작진이 같이 만든 영화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를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예, 무대 옆쪽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무대를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믿고 보게 만드는 조진웅 배우,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만년 국회의원 후보 해웅 역을 맡으셨는데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그 바뀌는 심리 묘사를 어떻게 표현해 주셨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조진웅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민 배우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지금 눈빛은 오늘 기자님들 몇 분이고 하는 눈빛인데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성민 배우 정말 참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을 모두 본인을 좋아하게 만든 김무열 배우.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회비의 매력남 김무열 배우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원태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이원태 감독님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모두 사로잡을 이원태 감독님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악인전에 이어 대회비로 이제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마친 이원태 감독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회비의 우리 주역 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웅 씨, 이성민 씨, 그리고 김무열 씨 무대 위로 모실게요. 자, 본인들은 너무 쑥스러워 하시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분들이죠. 세 분,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 조진웅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좋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네. 김무열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회비니까 세 분 살짝 쉿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좋습니다. 아, 대회비. 자, 이제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태 감독님 무대로 모셔서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 네,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고요. 조진웅 씨 몸은 살짝 들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자, 마지막으로 판넬이 준비되어 있는데 판넬 전에 파이팅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뷔 파이팅! 네. 자, 그리고 판넬 주시죠. 자, 저희가 귀여운 데뷔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그냥 한번 기본적으로 들고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얼굴만 안 가리게 아래쪽. 네, 좋습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회비가 정말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분들은 누군지 더욱더 궁금하게 만드는 조진웅 씨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자, 김무열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마지막 파이팅 들어갑니다. 대회비 파이팅! 네, 이상으로 대회비 제작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